이 자리에 전혀 한 사람 갖고 있는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전세명인데 이효원 의원은 애 3명 놓고도 지금 시장 나온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 해야 돼. 아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들 좀 많이 낳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기 중간에 출산율도 반영해야 됩니다. 저 코멘트는 이제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다고 네, 밝혀졌어요. 네. 근데 뭐 네.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우리가 예. 뭐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나와서 키우기가 힘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판에서 뭐 네. 어떻게 애를 낳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저 평가하십니까? 발언 직후에 아주 지금 김무성 의원이 뭐 네티즌들 이 인터넷 민심, 내심에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심에? 예. 예. 그대로 지금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냐, 못 낳는 거다라는 상황이 지금 많거든요. 일단 먼저 현황을 좀 보면은요, 예. 출산율 쇼크가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좀 심합니다. 아. 김무성 의원이 지적은 정확히 한 거예요. 먼저 어떤 정도냐면은 현재 우리의 출산율이 지금 나오고 1.18명입니다. 있네요. 네, 네. 1.18명. 2012년 같은 경우에 1.3명이 됐는데 예. 1.3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게 어떤 거냐면은 15세부터 49세를 우리가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가임 여성의 인구수 대비 그해 태어났던 신생아 수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한 45만 명 수준이거든요. 네. 하고 이제 가임 여성은 한 400만 명 수준으로 해서 아. 이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면은 저 한 명당 낳는 수가 올라가게 되죠. 뭐 1.2명, 1.3명. 계산을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2012년에 1.3명이 되면서 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1.3명이라는 게 이제 저출산율에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임계점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2013년에 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걸로. 그렇죠. 1.4, 1.5. 그런데 지금 1.18명이 아직도 나오면서 떨어졌다. 예. 쇼크 수준입니다. 아. 저게 그러니까 이 1.18명이라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쇼크냐면요. 우리 보스니아, 세르비아 막 내전 한창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딱 그 수준입니다, 오히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1.18명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한 거고 한 국가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그 인구 그대로 정체를 유지하려면 2명이 돼야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2명은 나야 된다. 2명은 돼야 됩니다. 네. 저도 지금 2명입니다. 그렇죠. 2명 되는 국가가 미국, 뭐 선진국 네. 중에서는 프랑스도 2명이 되고 있는데 1.18명 이렇게 1.3명 밑으로 가면은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상황으로만 가면 2030년부터는 감소 추세가 돼서요. 네. 현재 5천만 명이 2050년쯤에는 4천만 명. 그 다음에 2100년 경우에는 거의 1000만 명, 1800만 명? 이 정도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우리 인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인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이 경기 얘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아주 속된 말로 쪽수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중국, 인도, 예. 못 살고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두려워하고 그들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구 때문입니다. 이 인구는 결국 소비력이고 소비가 돼야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는 굴러가는 거고. 건데 네, 예.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인구로는 앞으로 경기 정책을 쓰고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쓰더라도 소비를 다시 지금 부양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경제는 앞으로 계속 불경기가 이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예. 근데 이렇게 아주 심각한 거를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이제 김무성 의원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죠. 국가가 이제 더 애를 낳아라, 애를 낳게끔 제대로 했는데, 그렇죠. 예. 하는 그 정책을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상황으로는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사실 제가 보면 네. 30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안티 세력이 좀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늦추고 일단, 있죠, 결혼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고 네. 뭐 회사에서 잘 이제 승진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결혼도 제때제때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못 하니까 예.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못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늦추고 결혼 안 하는 것들에 대한 요인 하나. 네.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걱정되죠. 얘들 그렇습니다.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 핵심은 역시 사교육비. 사교육비. 예, 그다음에 이제 주거 비용. 네, 네. 두 가지 핵심 양대 산맥입니다. 아. 그러니까 애 한 명도 실은 많이들 버거워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돈 먹는 하마다 자녀를 두고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아들만 2명인데 꼬마가 네. 2명인데
제가 이 저 두 명에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초등학생인데. 아마 지출의 한 절반 이상은 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이게 뭐 네.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들, 제 선배들, 후배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정이어서 글쎄요. 지금 뭐 한 명 이상, 두 명 이상, 세 명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빨리 어느 정도 정부가 나서서 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나오는 이 해법으로는 굉장히 네, 커 보입니다. 뭐한 저출산 대책이 뭐 10조 원이 투입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럼? 보건복지부 10조 예산입니다. 출산에 쓰는데 10조 예산인데 예. 이 정도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좀 뜯어보면 거의 한 6조 5천억에서 7조 원 정도가 보육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수당 보육비 주는 데에 돈이 다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한 이제 3조 원 정도를 활용을 합니다. 뭐 산부인과 확정한다든지 어려운 자녀들 도와준다든지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육비에서 때문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 안 낳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대학 등록금입니다. 네. 꼬마의 하나를 키워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그러니까 애 한 명을 대학 보냈다면은 3억 원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현가 계산. 그러니까 현재가 계산 안 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드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교육비와 상황으로는 아직은, 애를 네. 못 낳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주택, 이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 전세나 이게 네. 전세가 또 월세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세 하우스토어 뭐, 그렇습니다. 집 있는 사람은 또 하우스포어가 되고.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 출산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외적인 문제, 교육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에서 출산율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적인 접근은 지금 없습니다.